안녕하세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방법론 이지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구글 덕스 기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편리한 구글 문서를 활용해서 기초 사용법을 이해할 수 있다. 구글 문서로 다양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기인데요. 구글 문서는 어떤 기능이 있을지, 그리고 구글 문서의 템플릿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글 문서에서 음성을 텍스트화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지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순서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문서의 특징, 구글 문서 사용법, 구글 문서의 다양한 링크를 연결해서 풍부한 자료 만들기. 네. 자, 구글 문서의 장점과 특징은 쉐어하고 콜라보레이션, 모든 구글 도구의 장점이기도 하죠.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새 문서를 생성하고 저장하는 방법인데요. 새 문서를 생성하는 방법은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셔서 구글 문서를 클릭하신 다음에 새 문서를 생성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주소창에 구글 docs .new 하셔도 됩니다. 또 동일한 방법으로 슬라이드, 시트, 폼즈, 드로잉즈, 사이트, 젠보드 다 이렇게 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소창에 요것만 치셔도 새 문서가 열립니다. 자, 구글 문서를 공유하는 방법에는 자, 파란색은 공유, 노란색은 이제 공유를 할 때 잠금 기능이 있게 공유되는 거고요. 이거는 쉐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구와 권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구글 문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문서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여는 방법과 그 새로 만들기 하는 방법 있죠? 새로 만들기 하시면 구글 문서가 나오는데 이 구글 문서에서 빈 문서를 클릭하셔도 되고 템플릿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이미 이제 구글 문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고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나 선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적인 애완동물 해서 학생들이 이제 레포트를 이렇게 작성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텍스트를 여기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자, 요거 공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나에게만 공유할 때는 자, 지금 잠금 표시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권한을 자,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권한을 하고 또 편집자를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처럼 이렇게 편집자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이렇게 누구나 편집할 수 있게 하면은 자, 이게 아까 잠금 표시에서 자, 지도가 보이면서 지구상에 있는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네. 여기에서 또 권한을 이렇게 해제를 하면 해제하고 여기를 뷰어 기능을 하면 아무도 이 이거를 이제 볼 수만 있고 편집을 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공유하게 되면 한번 해 볼게요. 다른 계정에 가서 한번 이거를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을 다운로드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보기만 하는 거죠. 보기만 할 수 있지 다운로드 할 수 없고 예. 이름을 바꿀 수도 없고 편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보기만 수정 액세스를 요청해야만이 이거를 수정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보기만 가능한 문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색깔별로 보시면 요즘 이제 색깔이 많이 안 변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 두 명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 명이 보이면 요걸 누군가에게 공유를 했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누군가와 공유를 하게 되면 자 요게 예 좀 바뀌는데요. 예. 액세스 권한이 바뀌면서 네, 예전에는 이게 사람 모양으로 바뀌었는데 요즘 지구 모양으로 바뀌네요. 네. 음. 항상 업데이트되면서 구글이 변화하기 때문에 네 쪼금씩 예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인제 링크가 이제 보이게 되면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와 공유라고 어 표시하는 거고요. 요렇게 인제 빌딩이 보이면 '같은 조직 내 사용자와만 공유하겠다.' 고런 뜻으로 해석이 되죠. 네. 지금도 어 요렇게 '조직에 있는 사람에게만 공유를 하겠다. 모든 사용자가 아니라' 이렇게 변하는 거죠. 예 지금 변했죠. 예. 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변하는 거죠. 구글 문서는 어떤 권한이 있는지 뷰어, 댓글 작성자, 편집자. 그래서 구글 문서에서 댓글 작성 권한을 제한 모드로 해서 권한 부여가 가능하다라는 거. 네. 그래서 댓글 작성을 하고 싶다면 그걸 공유를 할 때 제한됨을 아니라 이렇게 조직으로 제한을 하면서 댓글 작성자로 바꾸게 되면 제어 모드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문서에서 댓글 작성자로 변화를 하고 네 그냥 댓글을 달 수가 있는 거죠. 댓글을 조직 내에 있는 사람이 댓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 모드로 나중에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구글 문서에서 또 게임이나 협업을 통해서 게임을 할 수 있는데요. 끝말잇기라는 게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홍길동, 이지영, 신사임, 너구리가 각 계절별로 생일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는 6월 생일이기 때문에 6 월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유를 이렇게 자 액세스가 있는 모든 사용자를 편집자 권한으로 해 주시고 이거를 다 클릭해 주셔야 하실 수가 있어요. 링크 복사한 다음에 제가 다른 계정에 가서 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이기 때문에 0 으로 시작하는 문서를 이렇게 시작해 영리한, 영리한 단어 끝말잇기 게임이기 때문에요. 자 요렇게 제가 하게 되면 이쪽에서 네 보이게 되는 거죠. 이제 바뀌었죠, 이 계정에서 원래 주인 계정. 그래서 '누군가 들어왔다. 익명의 바닷코끼리'라고 보이죠? 사실은 제가 다른 계정에 들어간 건데 이렇게 협업을 해서 쭉 끝말잇기를 20 번까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끝말잇기도 같이 협업해서 해볼 수 있다라는 거는 한 개의 문서를 모두 다 들어와서 협업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일 주일 걸리는 뭐 결제를 맡아야 되는 서류가 있을 때 같이 동시에 붙여서 팀장과 팀원들과 부장님 같이 협업해서 한 개의 문장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겠죠. 자 구글 문서의 사용법 보시면 간편한 스타일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목차 참고문헌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자 여러 가지 인제 텍스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제목을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상적인 애완동물 이 제목이 되죠.
그래서 요거 이제 제목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제목이 나오고 작성자 이름을 부제목으로 하게 되면 부제목이나 제목 원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작성자 이름이 뜨면서 해당이 목록이 나온다는 거죠. 네. 해당 목록이 나오고 자 고양이 의 특성 여기 지금 네 제한 모드로 해 놔 가지고 이렇게 변했군요. 네. 수정 모드로 바꿔 주시고 네 여기에다가 고양이의 특성, 고양이의 종류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고 자 요거는 요런 것들은요. 나중에 이제 AI를 활용해서 또 고양이 특성을 찾아서 여기다 글을 넣고 고양이의 종류를 여기다 넣는 방법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lp me write 기능으로 하시면 쉽게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인제 풀어 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해 주시고 요거를 편집자 기능으로 해서 저쪽에 가서 한번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복사해서 완료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 고양이의 특성도 제목 to 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제목이 예 제목이 있는 곳에 가서 제목이 탁탁 변하게 되죠. 그래서 제목 to 예 고양이 특성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1 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얘를 2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네 고양이의 종류, 특성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인제 탐색과 인용이 한꺼번에 된다라는 거죠. 예. 요렇게 보시면 네. 자 이미지를 탐색하고 싶다면 웹에서 이렇게 바로 이미지를 탐색을 해서 고양이라고 해 볼게요. 고양이 예 cat transparent 이미지를 예쁘게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백그라운드 이렇게 나오시면 네 고양이를 넣을 수가 있는데 그림을 뒤에 배경이 없는 그림을 네 이렇게 넣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가짜 트랜스페런트 이미지네요. 요게 지금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잠시만요. 백검색 하셔 가지고 이렇게 실루엣만 나오게 하는 거 한번 넣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고양이 특성을 이쪽에 가게끔. 이게 지금 번호로 인식해 가지고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번호로 나왔네요. 이제 자동 기능이 있어 가지고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바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입력을 이미지나 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웹에서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 각주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각주도 이렇게 넣어서 고양이의 특성에 대한 각주도 넣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 특성에 대한 각주도 검색해서 넣어 주시면 좋겠죠? 네. 식으로
링크도 각주에다 넣어 주실 수가 있고, 네. 텍스트 검색해서 붙여넣기 해 가지고 넣어 주실 수가 있어요. 고양이의 특성.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링크도, 예,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제목 및 북마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네, 여기는 네, 삭제하고요. 여기다가. 그래서 파일에 가시면 뭐 세문서 만들기 템플레이트 갤러리에서 가져오는 거 기능도 이렇게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가져와 가지고 혼합해서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세문서 열어 놓은 거고, 요걸 사본 만들기 하면 사본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사본도 만들어지고, 다운로드도 문서 형식, 마이크로소프트 덕스 문서나 한글 덕스 문서에서도 열리고요. PDF라든지 출판물로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책도 문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파일 이동하는 거죠. 파일 이름 바꾸기나 파일 이동하는 거. 이렇게 해서, 네, 구글 문서로 연습한 거니까 구글 문서로 이런 식으로 이동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의 바로가기 기능, 휴통으로 버전 기록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오프라인 사용 설정 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 설정도 할 수가 있고요. 페이지 설정도 이게 이제 세로 콘텐츠로 할 건지 가로 콘텐츠로 할 건지 이렇게 바꿔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로로 이렇게 바뀌죠? 네. 네, 수정 모드에 가서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보기 모드, 수정이나 제한, 보기 모드, 제한 모드에 가서 보시면, 예, 제한 모드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실컷 이제 누군가 이제 학생이 여기서 막 고쳐 가지고 교수님이 드리는 것보다 제한 모드로 "아 여기는 이렇게 고치는 게 어때?" 그러면 이제 받은 이 제한 모드를 받은 사람이 "아 여기는 이렇게 고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안을 해준 사람에 맞춰서 고친다든지, 아니면 "여기는 그렇게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이제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인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드를 할 수 있는 게 제한 모드입니다. 인제 레이아웃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삽입 버튼에 아까 이미지 웹 검색해서 넣는 방법, 구글 드라이브에서 구글 포토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URL도 사용할 수도 있고, 카메라도 연결해서 여기다가 그 이미지 제 이미지를 또 넣을 수가 있겠죠. 표도 삽입할 수가 있어요. 표도 이렇게 삽입할 수도 있고, 근데 스프레드시트에서 가져오는 게 더 좋기도 합니다. 이제 그리기 기능도 있고 새 그림을 넣을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인제 드로잉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어 드로잉하고 연결이 돼서 그림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들어가죠. 네.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차트도, 예, 차트 기능이 또 있어서 차트도 여기에서 스프레드시트에서 가져오는 게 더 좋기도 하죠. 예.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에서 가져오는 게 더 좋고요. 그렇게 해서 차트나 가로줄 뭐 이런 데서 가로줄 필요한 곳에 가로줄을 또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줄. 그다음에 이르 이 그림 이모티콘 이런 거 넣을 수 있는데요. 요런 것들도 여기에서 이렇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 요렇게 삽입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사실 스마트 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스마트 칩 나오죠. 날짜, 사용자, 파일, 캘린더 일정. 요게 인제 스마트 칩이 날짜, 사용자, 파일, 캘린더 일정, 장소까지 넣을 수 있는데, 이 스마트 칩은 골뱅이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골뱅이. 골뱅이를 넣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 칩으로 해서 날짜 드롭다운 이메일, 뭐 이렇게 문서도 넣을 수가 있고
다양하게 스마트 칩에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 네. 스마트 칩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좀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자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스마트 칩 드롭다운 기능도 있습니다. 각주 아까 해 봤고요. 구성 요소의 회의록, 이메일 교환, 뭐 추적기 뭐 이런 기능들이 있고 특수 문자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특수 문자가 들어가요. 이렇게 특수 문자를 고를 수가 있어요. 여기 뭐 코 모양도 나오고 네 요런 모양도 나오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제 여기 기능에 찾을 수 없는 문자들을 이렇게 AI가 찾아 가지고 넣어주는 신기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알파, 오메가 요런 것들도 여기 구글 문서에서 특수 문자, 등식, 예 수학 등식 같은 것도 여기서 찾아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라는 네. 좋죠.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요 기능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드로잉 기능에서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드로잉 기능에서도 찾아 주기는 하거든요. 특수 문제 여기서 이렇게 오메가 하면은 찾아 줍니다. 신기하게도 찾아 줍니다. 바닥글도 넣을 수가 있고요. 워터마크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미지 선택해 가지고 내가 어떤 이미지를 넣느냐에 따라서 구글 이미지에서 트랜스페런트 해서 뭐 플라워 백그라운드 이미지 해 가지고 워터마크처럼 예쁜 그림들을 넣어 주셔도 돼요. 완료하게 되면 요렇게 예 워터마크처럼 이렇게 꽃그림이 들어가죠. 바닥글, 페이지 번호 이거 한글처럼 그런 게 되고 페이지 나누기, 섹션 나누기, 링크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링크. 여기다가 뭐 유튜브를 걸어 주고 싶다. 그러면 삽입해서 링크 해 가지고 다른 거 링크를 예 걸어 주셔도 됩니다. 뭐 문서도 걸어도 되고 유튜브도 걸어 줘도 돼요. 그렇게 문서로 바로 연결이 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 댓글은 뭐 네. 댓글에도 스마트 칩 넣어 가지고 해볼 수가 있어요. 스마트 칩 넣어서 요런 사람들한테 보내겠다. 네. 알림을 받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당을 해서. 네. 다른 사용자를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이모티콘 반응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북마크 기능은 이제 퀴즈 만들 때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북마크 기능은 조금 이따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예 목차 만드는 기능이죠. 이렇게 목차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삽입 버튼에 목차도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텍스트를 굵게 기울이 여기 밖에 나와 있어요. 텍스트는 여기에 인제 굵게 한다든지 뭐 지금 이게 지금 목차 만들어 준 게 여기에다 이제 목차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예 목차를 예 만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요거를 여기 인제 나와 밖에 나와 있는 걸로 이렇게 예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색깔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하이라이트를 주고 싶으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주셔도 되고 이런 기능들이 지금 텍스트 서식에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단락, 정렬 밖에 나와 있어요. 줄간격, 열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여기 기능들이 다 밖에 나와 있습니다. 도구 기능에 또 보시면 맞춤법, 문법 검사할 수 있어요. 한글처럼 할 수 있고 어 자 인용도 할 수가 있죠, 인용. 인용도 여기서 바로 가져와 가지고 인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처를 넣어 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논문 쓸 때 이런 것들을 해 보시면 좋겠죠. 탐색. 예. 탐색 기능 여기서 바로 주제를 캣으로 검색을 해서 캣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예 웹 검색으로 위키피디아 여기 캣에 대한 내용을 네 인용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 인용으로. 각주로 지금 이렇게 넣었죠? 예. 그래서 예 각주로 이렇게 바로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고양이의 특성을 또 알아보면 좋겠죠? 그래서 캣의 특성. 아이고, 아이고 이게 왜 네. 이렇게 해서 고양이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각주 내용을 이렇게 해서 여기도 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이의 종류 네 고양이의 종류에 대해서도 이렇게 각주를 넣을 수가 있겠죠. 넣어서 각주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탐색과 인용을 같이 해 봤죠. 네 연결된 객체 사전. 이 사전 문서 번역 기능 사전도 바로 여기에서 인제 영문으로 되어 있다든지 내가 내용을 잘 모른다든지 요런 내용들 바로 찾아보실 수가 있고 그 통번역 기능이고 음성 입력 기능이에요. 이 순서대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대로 좀 보여 드릴게요. 구글 도구 인용 출처해 봤고 문서 입력 음성으로 텍스트 입력하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첫 번째, 구글 드라이브의 왼쪽 상단의 플러스 버튼인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여 눌러주세요. 구글 문서를 눌러서 새로 만들기를 하세요. 문서가 열리면 왼쪽 상단 메뉴바에 있는 도구를 눌러주세요. 음성 입력을 클릭하십시오. 화질이 흐려 가지고 네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새로 만들기 해서 구글 문서를 열은 다음에 자 새 문서에서 구글 도구 클릭해 주시고 음성 입력을 눌러 주시면 자 "음성을 말하기를 활성화해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마이크가 나오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을 하면 얘가 텍스트를 화 주고 영어도 그렇게 해 줍니다. 네 한번 해 볼까요? 여기서도 가능하죠. 노트 새 문서에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다른 계정에서 자 여기 인제 없으니까 여기에서 한번 해 볼게요. 도구에서 음성 입력 자 마이크 허용 눌러 주시고 "Hello. My name is 지영 Lee.
Nice meet you. See you again. 네, 이렇게 한국어는 또 한국어대로, 영어는 잉글리시는 또 잉글리시로 타입 이렇게 텍스트를 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참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네. 계속 이렇게 잘 타이핑을 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하고 싶다면 얘를 다시 클릭해 주세요. 네. 정말 텍스트를 잘하고, 처음에는 좀 에러가 많이 났었는데 요즘에 AI 기능이 좋아져서 음성 텍스트를 이렇게 잘 받아 적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텍스트로 하는 것도 여기 지금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요. 예.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다른 내용이네요. 이미지는 텍스트로 하는 방법은, 자, 새 문서를 열고, 자, 새 문서를 열고, 새 문서가 아니고요. 내 드라이브에다가, 이쪽 드라이브 말고 이쪽에 문서가 없으니까 이쪽에다 드라이브에다가, 자, 아까 내 드라이브에 다운로드 항목이 있었죠. 네. 다운로드 항목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미지를 하나 갖다가 넣을게요. 글이 있는 이미지여야 됩니다. 글이 있는 이미지. 자, 시험 문제 같은 거 하나 퐁당 이미지로 된 거 하나 넣어 주세요. 들어갔죠? 네, 얘를, 자, 연결 앱을 구글 문서로 열어 주세요. 자, 구글 문서로 열면, 자, 이게 지금 그림인데 이 그림을 얘가 텍스트화해서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약간씩 인제 배열은 틀어지긴 하는데, 자, 거의 다 이렇게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텍스트를 어 이렇게, 그림에 있는 나와 있는 텍스트를 다 지금 타이핑을 내가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타이핑을 해준 거예요. 조금 바꿔 볼게요, 크게. 이렇게. 예. 타이핑을 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문제까지. 옳은 것은, 네, 요런 식의, 그죠? 이 문제를 타이핑을 해 줬어요. 쪼끔씩 틀리긴 하는데, 왜냐하면 인제 이게 1, 2, 3, 4 이게 가로줄로 돼 있으니까 조금은 제멋대로 되기도 하지만 또 거의 다 타이핑 잘 해 주고 있죠. 어. 그런 식으로 타이핑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수님들도 요거 활용해 보시면 많은 글자가 있는 거 직접 타이핑할 필요가 없고, 예, 그림으로 갖고 와서 타이핑해 주시면 훨씬 스마트하게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예, 이 문서 공유할 거니까요.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서를, 예, 쉽게 번역하는 기능도 있어요. 자,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 문서로 된 거,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인제 고민하시는 경우들 많잖아요. 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영어로 된 문서를 하나 검색을 해서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글로벌 워밍을 한번 검색을 해 볼까요? 글로벌 워밍에 대한 문서를, 예, 이미지, 이미지로 PNG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자, 이미지, 네,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문서가 있는 그림이 좀 있을까요? 아니, 아예 이미지만 나오고 있네요. 자, 일단 글로벌 워밍에 대한 전체를 이제 글을 보고, 자, 글로벌 워밍에 대한 요런 사실들이 있는데
내가 요걸 갖다가 쓰고 싶다. 예. 드래그해서 갖다가 쓰고 싶다. 근데 요걸 타이핑하기 힘들면 이미지로 갖다가 하시면 되고, 얘를 요즘 워낙 통번역이 잘 되고 있어 가지고, 네, 드래그 해 가지고 음 구글 문서에다가 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줄여 가지고요. 예, 요건 했으니까 삭제를 한번 해 볼게요. 삭제하고 아까 그 문서를 여기다 갖다가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자, 요거를 번역을 하고 싶을 때는 여기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전체 드래그 안 하셔도 돼요. 도구에 가셔서 문서 번역을 눌러 주시고 언어 선택을 영어로 해 주시면 전체 문서가 통번역이 됩니다. 아이고, 한국어로 해야 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영어로 된 거를 똑같이 영어로 했어. 자, 네. 한국어 번역을 하면 한국어로, 네, 이렇게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글로벌 워밍에 대한 문서인데 이렇게 한국어로, 네, 글로벌 워밍 Q&A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 워밍이죠. 이렇게 변한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음. 시간이 많이 초과해서 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애드온은 다음 구글 심화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초과가 돼서. 그래서 이제 구글 문서의 요약 정리 보시면 삽입 메뉴에서 댓글 추가를 할 수가 있고, 메뉴바에 댓글 추가, 본문에서 우클릭에 댓글 추가, 네, 그 스마트 칩 이용해서 댓글 추가할 수 있는 거 기능이 있으니까요. 댓글 추가하는 방법도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네,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삽입 버튼에서 댓글, 네, 이렇게 댓글 할 수가 있고 스마트 칩으로도 댓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거의 비슷해 가지고 네. 삽입해서 댓글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네, 여기에서도 댓글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댓글도 넣을 수가 있고, 네, 스마트 칩으로도 댓글이 가능하죠. 어, 예, 골뱅이 넣어 주시고 여기에서도 댓글. 예전에는 여기가 있었는데 댓글이 안 보이는 거군요. 네, 사용자만 이렇게 보이는데, 네, 이렇게 스마트 칩으로도 댓글을 예전에 넣을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바뀌었어요. 네, 조금씩 기능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스마트 칩을 활용해서 체크리스트, 글머리 번호 넣기, 예, 글머리 기호 넣기, 번호 넣기 할 수 있고, 공유 협업에서 문서 완영하고, 통변형하기, 음성으로 텍스트 입력하기 했습니다. 부가 기능은 저쪽 심화 쪽에서 해볼게요. 시간이 많이 초과가 돼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기초, 구글 문서의 기초 기능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글 문서를 활용한 심화 활용하는 방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